네, 여기는 현재 삿포로입니다. 여름에 휴가를 떠나야 되는데 일본도 여름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지 고민을 하다가 비교적 시원한 삿포로를 정하게 되었고 바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운치가 또 나름대로 있네요. 도착한 게 점심쯤이었는데 제가 가장 생각났던 건 5년 전에 먹었던 돈까츠 아오키였습니다. 그때는 식견이 좀 좁았는데 엄청 만족을 해가지고 그걸 기억을 하고 있다가 드디어 방문을 하게 됐네요. 메뉴는 대략 이렇습니다. 저는 리브로스, 동행이는 특상 로스를 시켰습니다. 예전 방문에 먹었던 거는 상로스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행히 웨이팅이 별로 없어서 저희는 한 10분 정도 대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5년 전이랑 별 차이가 없는 기물과 닷지입니다. 다른 손님을 위한 돈까츠가 튀겨지는 소리와 냄새가 저를 미치게 하더군요. 소금도 4종류나 있습니다. 뭐 솔직히 차이를 구별하기는 힘드는데 저 파키스탄 소금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거의 매 식사 시간마다 맥주를 마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맥주가 계속 땡기더라고요. 과연 5년 전에 그 맛이 그대로일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같이 먹었던 동행인들도 저한테 궁금해 하더라고요. 꼭 후기 좀 알려달라고. 일단 소금부터 세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무절임은 엄청나게 짰습니다. 딱 한 번만 손이 가더라고요. 와사비는 추가 주문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물컹거릴 것 같은 식감의 와사비가 제공이 됩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쌀이 맛있을까요? 쌀만 먹어도 단맛이 웃돌면서 되게 맛있어요. 이건 동행인이 주문한 특 로스 카츠입니다. 육안으로 봐도 지방층이랑 살코기층이 확실히 분리가 돼 보입니다. 이건 제가 시킨 립 로스입니다. 갈비뼈에 가까운 그런 등심부류겠죠. 일단 튀김 분리가 없고 굉장히 바삭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속살 텍스처 보세요.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은 먼저 소금에 찍어 봅니다. 바삭거리는 식감이 예술이었고, 그리고 속살에서 느껴지는 육향과 지방의 풍미가 삼박자를 이뤄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5년 전에 먹었을 때는 엄청난 감탄이었다면 최근에 먹었을 때 이 느낌은 어느 정도 추억 보정이 되었겠지만 결코 거짓은 아니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돈가스 상향 평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여전히 일본한테는 못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첫 끼니로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행인이 시킨 상로스는 립로스에 비해 조금 지방의 풍미가 부족하나 굉장히 부드러우며 좀 더 깔끔하게 떨어지는 맛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라멘은 어느 정도 따라왔다고 생각이 들지만 돈까츠는 아직 일본한테는 못 미친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난번 도쿄 영상에서도 돈까츠를 먹었다시피 확실히 차이가 극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실 첫날 돈까스를 먹었는데 이 맛을 잊지 못해서 마지막 날 귀국날에도 먹고 갔네요. 스스키노역에서도 상당히 가까워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삿포로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한 번은 가볼 만한 곳입니다. 원래 돈까스 먹을 때 밥을 잘 안 먹는데 밥이 너무 맛있어서 상당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물 좋고 상태 좋은 돈까스는 소스보다는 소금을 찍어서 좀 더 본연의 맛을 오롯이 즐기는 올바르게 먹는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점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먹었습니다. 가운데 쪽보다 훨씬 더 지방의 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훨씬 더 부드럽고 기름짐을 느낄 수 있었네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약간의 미처짐은 존재하나 이 정도면 제 5년의 그 기다림을 만족하기엔 충분했네요. 돈까츠를 먹고 쇼핑을 좀 하다가 숙소에 짐을 풀고 다시 나왔습니다. 이때가 한 3, 4시경이었는데 굉장히 풍경이 좋죠. 뭔가 우리나라랑 다른 그런 운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 여행은 거의 식도락이 9할이기 때문에 이제 또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삿포로 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징기스칸 양갈비잖아요. 그래서
진부한 다루마 말고 새로 서칭해서 찾은 63 로쿠산에 다녀왔습니다. 이날 예약을 하지 못했는데 오픈 직후에 방문을 하면 1시간 정도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낼름 오케이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찌와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자리마다 화로가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다루마보다 훨씬 더 로컬 느낌이 강했습니다. 우선은 하이볼과 에비스 흑맥주를 한번 주문을 해봤네요. 에비스 흑맥은 산미도 좋지만 굉장히 바디감도 나쁘지 않았고 살짝 얼씨한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네요. 참고로 저는 하이볼은 토닉워터 말고 탄산수에 먹습니다. 그래야 단맛이 안 돌아서 좋더라고요. 부위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아마 양의 혓바닥이고 저게 양 등심이었나? 아마 그럴 겁니다. 메뉴판에는 무한으로도 먹을 수 있고 단품으로 주문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1시간밖에 없어서 단품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방으로 기름칠을 해주고 그 뒤에 올려서 굽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지방에서 오는 풍미도 느껴지고 팬에 붙지 않지 않을까요? 그리고 추가로 양고기로 만든 베이컨도 주문을 했습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게 베이컨입니다. 숙주, 방울토마토, 양배추, 양파, 버섯 이렇게 올라가네요. 지금 올리는 부위가 양의 혓바닥입니다. 살짝 보시면은 돌기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은근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비주얼입니다. 왠지 오래 구우면은 질겨질 것 같아서 적당히 굽고 이렇게 빼냈습니다. 우설보다는 씹는 식감이 강했고 근맛 같은 게 조금 씹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독오독 씹히는 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새로 올린 부위가 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등심인가 안심 둘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다 굽지 마시고 이렇게 먹을 분량만 그때그때 구워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미리 구워 놓으면 수분도 날아가고 질겨지기 때문에 맛이 없거든요. 레몬에 이렇게 올려서 같이 먹으면은 조금 레몬의 산미가 육즙도 부드럽게 해주는 것 같고 잡내도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먹으면서 느꼈던 거는 요새 우리나라에 라무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징기스칸 양고기 전문점이긴 한데 솔직히 제가 체인점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라무진 정도면은 웬만한 징기스칸 양갈비집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굳이 삿포로나 홋카이도 지방에 갔을 때 징기스칸 양갈비를 코스에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맛도 맛이고 분위기도 분위기인데 아시다시피 여행에는 기회비용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 체인점 라무진 정도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양고기집은 굳이 추천은 드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즐기고 좋아하신다면은 한 번쯤은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맛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음식들을 좀 더 접해보라는 그런 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뒤늦게 주문한 양고기로 만든 베이컨인데 약간 염지가 아무래도 베이컨이라서 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햇맛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게 별미로는 즐길만 하나 식감이나 그런 맛에서 오는 만족감은 다른 부위들보다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이색적인 느낌을 한번 즐겨보고 싶다 하시면은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1시간이라는 제한적인 시간 내에서 꽤 많이 즐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분 좋게 1차를 시작했던 것 같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니까 슬슬 날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2차로 가야죠. 가는 길에 뭘 먹을까 생각하다가 아직 그래도 배가 조금 고파서 근처에 라멘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맨야 이치라는 곳이고 저도 서칭으로 찾아낸 라멘 업장입니다. 일반 라멘집과는 다르게 특이하게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랐던 거는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의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스탠딩 라멘집이었습니다.
일단 니보시 쇼유청탕을 주문하고 그리고 오늘의 메뉴인 블랙 아브라소바를 주문했습니다. 아브라소바는 말 그대로 기름에 비벼 먹는 라멘입니다. 그리고 니보시 쇼유청탕은 니보시, 멸치, 대포리 이런 류의 그런 생선으로 육수를 낸 간장 라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블랙 아브라소바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2 짜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국물 맛을 보면 멸치류의 그런 생선 베이스 느낌이 확 올라옵니다. 아까 먹었던 하이볼이 해장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소바는 미리 비벼져 나오는데 한 번 더 이렇게 토핑이랑 같이 비벼서 먹어줘야 됩니다. 두 라멘 모두 치즈레면을 사용해서 스프 흡착이 상당히 좋았고 꼬불꼬불 거리는 식감이 괜찮았습니다. 니보시 쇼유청탕을 맛을 표현을 해드리면은 잔치국수인데 굉장히 진한 멸치향이 나고 그리고 간장으로 간을 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블랙 아브라소바가 좀 더 임팩트가 강했습니다. 다진 고기들도 풍미가 좋았고 무엇보다 기름에 비벼 먹는 국수다 보니까 굉장히 촉촉하면서도 자장면이 생각나는 그런 식감과 맛이었습니다. 니보시 쇼유청탕은 어디서든 즐겨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를 방문한다면 블랙 아브라소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니보시 쇼유청탕이 맛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 둘 중에 비교를 했을 때 블랙 아브라소바가 좀 더 나았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해장에는 이만한 게 없던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가 들어갔을 땐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 식사 도중에 갑자기 만석이 되더라고요. 만석이라 하기엔 스탠딩 라면집이라 좀 웃기긴 한데 아무튼 단골 손님 같은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본의 식문화는 확실히 빨리빨리 먹고 자리를 뜨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보다 늦게 온 사람들도 먼저 다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무튼 지나가면서 서칭한 라면집이었는데 괜찮게 먹어서 상당히 만족을 했습니다. 국물은 다음을 위해서 남겼습니다. 또 3차를 가야 되거든요. 홋카이도는 대게도 유명한데 개인적으로 예전에 대게 먹다가 데인 적이 있어서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길 가다가 늦게까지 하는 초밥집이 있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코를 이렇게 내주네요. 카라구치 사케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단술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문어는 굉장히 잘 졸여져서 쫀득쫀득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인상이었습니다. 이 업장도 로컬 사람들만 많더라고요. 한국인은 거의 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사바를 주문했는데 그냥 무난무난했습니다. 뭔가 조금 수분감이 빠진 느낌이 있어서 그냥 무난무난했네요. 그리고 대게랑 대뱃살을 먹었었는데 오징어는 식감이 조금 질긴 느낌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네요. 그나마 고등어가 선녀였던 느낌이었던 것 같고 우니는 약간 물 비린내가 조금 나긴 했으나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치가 괜찮았던 것 같네요. 도로가 적당히 지방이 좋아가지고 풍미가 일품이었습니다. 대게도 한 입 크게 먹으니까 먹은 것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니기리를 투박하게 던져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느낌도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시마아지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비린맛 전혀 없었고 샤리도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기에는 괜찮은 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또 마시고 다음 날을 위해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어도 괜찮았어요. 이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화창한 날씨가 좋았습니다. 어제는 너무 먹기만 해가지고 오늘은 조금 쇼핑을 하고 아침에는 우동을 먹을 예정입니다. 위치는 스스키노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천받은 곳은 아니고
제가 서칭을 했는데 냉우동이 맛있어 보여서 여기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큐라고 하는 우동집입니다. 일단은 오픈 전이라서 문이 닫혀 있습니다. 11시 30분에 오픈이라고 하네요. 온우동, 냉우동 전부 취급을 하고요. 그리고 토핑이 가라아게, 어묵, 튀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제가 주문한 가라아게와 어묵 토핑의 냉우동이 나왔습니다. 블루레몬 소다 같은데 굉장히 제 취향이더라고요. 시원하고 좋았어요. 일단 한 입을 먹어보겠습니다. 우선은 면발이 상당히 탱글탱글했는데 하나 아쉬웠던 거는 좀 더 찬물에 빡빡 씻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살짝 면에서 온기가 느껴져서 냉우동스럽다라는 느낌은 좀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쯔유도 엄청 그렇게 짠 느낌이 아니라서 면만 먹다 보면은 조금 싱거운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냉우동은 쯔유가 염도가 세야 맛이 쫙 올라오긴 하거든요. 그 점이 조금 아쉬웠고, 그래도 면 상태 자체는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라아게 튀김옷은 정말 예술이었네요. 바삭바삭하면서도 굉장히 담백한 느낌이었습니다. 기름기가 잘 안 느껴졌어요. 오뎅 튀김도 굉장히 쫀득쫀득하면서도 바삭하니까 식감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확실히 우동 면발은 일본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한국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테이블을 보니까 온우동도 드시던데 개인적으로 온우동이 좀 더 만족감이 좋을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슴슴해서 시치미도 뿌리고 후추도 많이 뿌려줬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맛이 없다는 건 아니고 굉장히 괜찮은 우동이었습니다. 다만 면을 좀 더 차갑게 해서 온도감을 조금 더 냉하게 가져갔으면은 개인적으로 만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급격하게 몰린 웨이팅 때문인지 빨리 쳐내려고 하다 보니까 면을 이제 찬물에 씻는 과정을 조금 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가라아게만 보고 가도 괜찮은 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쁘진 않았다, 만족했다, 그 정도 판단입니다. 조금 남긴 거는 이따가 카이센동을 먹을 계획이어서 남겼습니다. 여기는 약간 오사카로 치면은 도톤보리 그쪽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먹거리도 많고 야장도 있고 쇼핑할 곳도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나름 있습니다. 이날은 산토리에서 장 같은 게 열렸더라고요. 행사를 하는데 진토닉을 한 잔에 2,500원? 그 정도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마셔봤습니다. 그리고 이날 날이 좀 많이 더웠거든요. 진저랑 유주를 마셨는데 역시 진토닉이라 그런지 조금 독합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좀 나더라고요. 삿포로의 랜드마크 TV타워입니다. 시장 가는 길에 이런 청계천 같은 길이 있어서 조금 힐링을 했으나 날이 상당히 더웠습니다. 도저히 더워서 안되겠다 싶어서 니조시장 안에 있는 카이센동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아무리 북해도라고 해도 역시 8월 말의 날씨는 상당히 덥네요. 그래도 습기가 없어서 그런지 조금 쾌적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삿포로에 왔으니 해산물도 먹어야죠. 저는 모듬 카이센동을 주문했고 동행이는 이꾸라, 카니, 우니가 올라가는 덮밥을 주문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더위를 먹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카이센동을 먹으면서 감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뭔가 살짝 비린 느낌도 없잖아 있고 샤리가 조금 떡이 져가지고
식감도 좀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먹을만 했던 거는 대게와 이꾸라, 참치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새우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괜찮았습니다. 이게 가격도 둘이 합쳐서 8,000엔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가격에 비해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네요. 역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인가요? 아까미는 그나마 간장에 적셔서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무튼 조금 아쉬웠던 한 끼였습니다. 이 가게에서 메론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메론 아이스크림 맛집이더라고요. 전차가 다니는 풍경이 일본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제 밥도 먹었겠다. 천천히 소화도 시킬 겸 산책을 했습니다. 날이 굉장히 좋았어요. 소화를 시키려고 삿포로역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빅카메라도 보고 닭탈을 뒤집어 쓴 DJ도 보고요. 기념품 샵 홍보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스키노로 와서 이른 저녁을 먹을 준비를 했네요. 이제 가려고 하는 야끼니쿠 집도 예약을 못해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이날 3종류를 주문했었는데 뭘 주문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역시 야끼니쿠에는 하이볼이죠. 이 하이볼이 아마 타케주루 위스키로 만든 하이볼일 겁니다. 그리고 삿포로에서만 판매한다는 클래식 남아비루입니다. 가게 내부는 되게 깔끔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손님들도 돈 좀 있어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 보였고 특이하게 대장금 노래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사장님께서 한국을 엄청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고기만 먹으면 죄책감 드니까 야채도 주문을 했습니다. 생 와사비를 갈아서 주신다고 이렇게 원물을 찍으라고 보여주시더라고요. 부위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마블링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양은 조금 적긴 합니다. 야끼니쿠는 한 번에 굽지 말고 그때그때 먹을 때 구워주는 게 좋습니다. 화로가 화력이 엄청 세가지고 금방금방 익더라고요. 야채들은 뭐 벌써 다 익은 것 같은 비주얼입니다. 한 점 와사비 올려서 먹었더니 와, 육즙이 미쳤습니다. 간도 적당히 배어있고 층층이 있는 마블링에서 오는 그 식감과 풍미가 예술입니다. 딱 한 입 먹자마자 검색해서 왔는데 정말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가지구이도 굉장히 양념도 맛있고 입가심하기 좋았습니다. 채즙이 쫙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치맛살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하네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술이 절로 들어갔습니다. 이 부위는 아마 등심인데 새우살을 포함한 등심 같습니다. 특이하게 타레가 발라져 있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소금구이로 먹기를 원했는데 타레로 나와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타레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먹어줘야 됩니다. 이게 금방금방 탈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아까 소금구이로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 말 바로 취소하겠습니다. 타레가 달짝지근하면서 짭조름하니까 등심은 오히려 타레 발린 게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위도 지방이 상당히 많아 보여서 느낌이 좋습니다.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3월에 도쿄에서도 야끼니쿠 집을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도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약간 로컬 느낌 나면서도 정갈한 느낌도 좋았고 그리고 원물 상태도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삿포로 이토라는 야끼니쿠 전문점이 거기를 압살하는 것 같습니다. 접객이면 접객, 위생이면 위생, 원물이면 원물,
그리고 고급감 뭐 하나 빠질 게 없더라고요. 이건 다진 마늘이었나? 그랬는데 그렇게 맵진 않더라고요. 딱 봐도 이 부위도 엄청 맛있어 보입니다. 지방이 엄청 두꺼워 보이는 게 풍미가 엄청날 것 같네요. 주문한 세 부위 모두 정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여기에서 하이볼만 한 4잔 먹은 것 같네요. 원래 좀 더 느긋하게 즐기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1시간 반의 식사 시간이 걸려 있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음에는 예약을 하고 느긋하게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검색해서 찾은 집인데 상당히 만족을 하고 2차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하면 소화가 잘 되도록 매실차를 제공을 해주네요. 이 점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약을 한 곳을 방문을 합니다. 드디어 예약을 성공했네요. 첫날에 먹었던 라멘이치 사장님께서 여기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어제 예약을 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여기는 현지 찐맛집이다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한국인은 일절 없고 단골들의 말과 웃음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감성 오지죠. 한 번은 이런 데서 먹어야 일본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일본어는 잘 못하지만 식재료는 일본어로 좀 많이 알고 있어서 이것저것 일본어로 주문을 하니까 사장님께서 엄청 좋아해 주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건 심장입니다. 하츠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사라다인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샐러드 소스가 인상적이었어요. 쫀득쫀득한 식감이 맥주 안주로 아주 좋아요. 이건 레바입니다. 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대에 나오는 간을 살짝 구워서 먹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퍼석한 느낌 전혀 없고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은행꼬치도 중간중간 먹으면 이게 또 킥이죠. 네기마 파닭꼬치입니다. 확실히 굽는 정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굉장히 맛있었어요. 사사미 닭 안심입니다. 겉에만 살짝 익혀서 내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건 닭고기를 잘게 조사서 뭉쳐서 만들어낸 쯔꾸네입니다. 버섯구이도 굉장히 인상에 남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잘 굽는지 궁금하네요. 멘타이코 명란입니다. 얇게 썰린 파가 굉장히 먹음직스러워요. 그리고 무랑 유부, 계란도 시켜봤습니다. 자작한 느낌의 국물이 짭짤하면서 좋았고 무가 엄청 시원했네요. 유부도 포슬포슬한 식감이 예술이었습니다. 여기는 삿포로 가시면 무조건 방문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예약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추드려요. 역시 또 라멘 유튜버답게 라멘을 먹으러 왔습니다. 밤 9시에 라멘 주율이 장난이 아니네요. 대략 한 30분 웨이팅해서 들어갔습니다. 닭육수 베이스고 청탕 위주로 굉장히 깔끔하게 음식을 내줍니다. 꼬불면이 인상적이었고 차슈도 만족스러웠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라멘이었어요. 그리고 술도 거나하게 취한 상태라서 맛이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여행 중에 먹은 라멘 중에 저는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이것밖에 찍질 못했네요. 무튼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아침에도 날씨가 상당히 좋았네요. 해장을 위해서 아침에도 라멘을 먹으러 왔습니다. 라멘 케야키로 미소라멘 전문점이라고 하네요. 오픈 시간을 맞춰갔는데 벌써부터 줄이 있습니다. 다른 가게들은 몰라도 라멘집은 왜 이렇게 웨이팅이 심한지 모르겠네요. 저는 미소 차슈멘 그리고 동행이는 카라이 라멘을 주문했습니다. 맛있게도 제 앞에서 딱 첫 타임이 끊기더라고요.
그래도 순환이 빠른 라멘집이다 보니까 금방 착석을 했습니다. 안에 테이블은 한 10석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는 교자를 시켰는데 엄청나네요. 비주얼이 딱 제가 좋아하는 굽기로 구워졌습니다. 생각보다 삿포로에는 나마비루를 취급하는 라멘집이 적더라고요. 제가 주문한 미소 차슈맨 나왔습니다. 차슈가 크게 4덩이 정도 있고 실파가 올라가 있네요. 국물 맛은 동골 베이스 느낌으로 굉장히 묵직하면서 염도도 적절하더라고요. 동행인이 주문한 카라이 라멘입니다. 살짝 매운 향이 올라오긴 하는데 한국인 입맛에는 그렇게 맵진 않아요. 고추기름이나 고춧가루 그런 느낌도 튀지가 않고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면은 나름 탄력성이 있는 치질의 면으로 꾸불꾸불해서 스프 흡착도 잘 되고 식감이 너무 좋았어요. 삿포로는 미소라면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습니다. 해장이 싹 되면서 몸도 녹아내리고 미소 향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라멘을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그 염도와 그런 바디감입니다. 교자도 상당히 잘 튀겨지고 안에 속도 잘 익어서 육즙이 쫙 배어나오는 그런 맛있는 교자였네요. 이렇게 영상을 편집하는데 계속 군침이 도네요. 면 식감이 계속 인상적이어서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나마 딱 하나 아쉬운 걸 찝자면은 차슈가 너무 두꺼워서 먹기에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조금 투박한 형태로 썰려 있어서 그런지 면이랑 먹기에는 조금 이질감이 들더라고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국물을 남긴 이유는 바로 돈카스 아오키를 갈 예정이었거든요. 네, 첫날의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이날은 웨이팅 없이 바로 입장을 했네요. 저희가 주문한 돈까츠가 튀겨지고 있습니다. 저는 카타로스 그리고 동행이는 히레를 주문했습니다. 확실히 튀김옷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한 카타로스입니다. 여기는 로스 종류도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안심은 조금 오버쿡이 된 느낌이 들죠. 촉촉하긴 한데 제 취향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습니다. 돈카츠 아오키에서는 히레 말고 로스를 먹는 걸 추천드릴게요. 역시 밥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카타로스는 다른 로스보다 뭔가 좀 힘줄이 많이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들죠. 한 입을 먹어봤는데 저는 정말 아쉽더라고요. 엄청 질기고 밑젖음도 심하고 튀기는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지 정말 별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립로스나 상로스 이런 걸 드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절대 비추입니다. 턱이 아플 정도였거든요. 마지막 방문이 기억에 안 좋아서 조금 아쉬웠던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시 귀국을 했네요. 이번 삿포로 여행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관광은 아예 배제하고 먹는 거 위주로만 다녔는데 도쿄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일부러 유명 맛집 같은 거는 좀 피해서 다녔는데 생각보다 만족을 한 업장이 많았었네요. 슬슬 날도 풀려서 삿포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다녀와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스스키노역이 생각보다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먹을 게 많아서 스스키노역만 잡고 여행 계획을 짜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